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또 하나 이제 입시 브리핑 해드릴 거가 또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제가 괴물 아이 왜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대구 어디 뭐 고등학교에. 대구 아이가 그때 당시에 뭐 대학을 한양대, 중앙대, 건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를 원서를 넣고 내신 등급은 뭐 789, 뭐 888, 987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국영수가요. 국영수 등급이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런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공부를 못하는 아이인 건 분명하죠. 어쨌든 성적은 안 나왔으니까 공부를 못한 거죠. 안 했든 못했든 점수는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또 생명과학 뭐 이것은 어쨌든 1등급을 맞았죠. 근데 그 아이가 1학년 때는 이제 학교 생활을 대충 하다가 2학년 때 이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라는 책을 보고 2학년 이제 10월 달에 그 책을 받는 모양이에요. 한 지금 시기에 보고 아, 세상에 이런 게 있었어?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 아이는 마침 매우 활동적인 아이였고 학교 생활만큼은 정말로 잘했던 아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문대 학생부 대공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한 거죠. 물론 활동도 그와 유사하게 다 했습니다. 해서 이제 선생님들도 너는 참 아깝다 애가 어떻게 이렇게 너 정말 공부만 잘하면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록을 그렇게 남겼고 또 3학년 때 역시 이제 그런 기록을 남겼고 해서 이렇게 댓글로 이제 뭐 가능성이 있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전화 통화를 한 이후에 그때는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지는 않았고요. 창체 활동에 뭐뭐가 있는지, 또 뭐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봉사 시간은 몇 시간인지, 국영수 등급은 정말로 그 등급이 맞는지, 또 기록에 대한 세특의 기록에 대한 내용이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또는 행특에 대한 행동발달 및 특이사항이죠. 행특에 대한 내용이 뭐뭐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묻고 제가 어느 대를 원서를 넣었다고 하길래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걸로 사실은 주말에 아마 일요일이었나 토요일이었나 그랬는데 제가 당시 월요일 날인가요? 이거는 내가 한번 방송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너무 그런 아이가 없잖아요. 어떻게 국영수 등급이 뭐 정말 최하위권 789, 987 뭐 이런 등급의 아이가 국영수 내신 등급이 그런 애가 그 놀랍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제 서울권도 가능성이 지방권보다는 서울권이 더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이제 그 지방권에도 이제 계명대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지난번에 계명대에 영남대, 경북대는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명대는 합격을 했다고 이제 연락이 왔고 계명대 면접을 봤다고도 연락이 왔고 면접했는데 버벅댔는데 괜찮겠냐고 연락이 왔고 뭐 물론 괜찮겠다고 제가 다 답변을 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계명대에 이 최종 합격을 하는데 최종 합격을 해서 예비 3번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비 3번. 그런데 이전 연도에 예비 10번까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근데 예비번호는 매번 틀리지만 어쨌든 이제 예비번호가 작년에 예비 10번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올해라고 한다고 하면 뭐 학령인구 감소도 되었으니까 당연히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명대는 그렇고 서울권은 제가 이제 중앙대는 안 될지 모르지만 한양대와 건대는 뭐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아이한테 제가 이제 나중에 예전에 그때 그랬는데 너는
한양대와 건대는 어떻게 합격하는데 그랬더니 예비번호 몇 번을, 예비번호를 받아서 합격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또털 웃음을 지었는데, 아마도 뭐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는 좀 다르다. 이번 연도는, 좀 다르다. 그런데 그것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라는 책에, 이 책 앞쪽에 써 있습니다. 왜 이번 연도는 불안한지, 이 아이가 그 한양대나 건대가 불안한지에 대해서 써놔서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찾아봤더니 18페이지에 나오더군요. 네, 18페이지에 나옵니다. 왜 이번 연도에 불안한지. 그렇습니다. 그 입시에는 매년 조금씩 다르죠.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매년 조금씩 다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사실은 이렇게 대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죠? 이 서울권도 이제 합격과 불합격이 다 결정이 된 다음에 찍으려고 하다가 이것과 관련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아이들이 한참 준비를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작성해야 될 때가 이제 12월에 오거든요. 이제 이렇게 될 때 준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준비를 현재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과 글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컨설팅 업체 내지는 사람들은 자꾸 성적을 가지고 얘기하고 Z 점수가 이랬니 저랬니 얘기하고 다 맞는 말인데 그것은 다 부수적인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주로 얘기를 하죠. 엄마들 헷갈리게는 아니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당연히 입학사정관들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결국 평가의 이 기본은 물론 성적이 결정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예를 들어 이 아이도 똑똑하고 이 아이도 똑똑한데 어떤 아이를 더 똑똑하게 볼 거냐라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적을 더 우위에 두고 결정하는 것들이 있긴 있죠. 대학들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것보다 성적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학업 역량. 그러니까 이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의 태도나 이 아이의 어떤 호기심에서 출발했고 어떤 능력을 발휘해 왔으며 어떻게 자기주도적으로 해왔으며 이런 것들을 더 치는 대학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그렇게 뭐 굳이 그렇게 따지자면 뭐 그것을 인재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뭐 그 정도 가지고 인재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인재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너네들은 좀 더 성적을 많이 보고 이쪽은 좀 더 아이들의 어떤 능동성과 자기주도성을 좀 더 많이 보는 그리고 아이들의 활동성을 좀 더 많이 보는 대학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괴물아이의 경우에도 영상을 찍을까 말까에 대해서 이전에 처음에 찍을 때 한 달 전쯤이었나요? 찍을 때 한참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를 좀 연구 자료처럼 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지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건데 그 아이도 그런 확신을 갖고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그냥 방송을 했죠. 물론 다행히 이제 합격도 했고 또 마찬가지로 서울권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다행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능력 차이를 이렇게 딱딱딱 두는 것은 아이들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라면 그것은 말과 글에 의한 교사들의 평가이다. 그런데 그 교사들의 평가가 학교의 내신 성적보다 더 정확하다.
보는 게 아이들을 조금 더 잘 명확하게 판가름이 된다. 이제 그러려니까 입학사정관이 그만한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서류만 보고도 알 수 있으려면 서류에서 보여지는 서류 이면에 있는 것들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럴 수 있는 입학사정관이 그만큼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이들을 매우 높게 평가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또한 그것들이 1년, 2년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오랫동안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입시에 대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한참 이제 뭐 수행평가를 하고 있고 또 수행평가가 끝난 과목도 있고 아닌 과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행평가가 끝났다고 한다더라도 창체활동의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이라든지 동아리활동에서 아이가 갖고 있는 호기심을 학생이 갖고 있는 호기심을 발현해서 그것이 왜 어떤 부분 무엇 때문에 호기심이 생겼고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책을 읽었으며 어떤 연구자료를 찾아봤으며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담당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 두 사람에게 보여주고 확인을 꼭 받아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것이 뭐 레포트 안에 있어도 좋고 아니면 어쨌든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나중에 이제 너 어떤 활동을 했는데 라고 서로 간에 얘기 주고받을 때 서로 간에 알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평가의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될 때 이 아이는 이미 자기주도성과 능동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나 엄마 입장에서 엄마가 도와줄 수 있다면 이것도 엄마 찬스인지 모르겠네. 이제 그렇다고 하면 내가 배워야 되는 공부가 뭐였는지, 예를 들면 나의 능동성과 자기주도성과 어떤 비판적 사고력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또는 내가 대안제시 능력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한 이것이 나의 논리력과 이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거를 썼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충분히 그거가 보고서에도 드러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어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날 안면 드러났다고 저 그거 했는데요. 선생님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적어줘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될 때, 그런데 이제 그게 곧 사회생활이잖아요.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인생 공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원만한 대인관계 아니에요. 원만한 대인관계는 나와 내 친구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와 그 선생님과의,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한 대인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원만한 대인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물론 아주 못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선생님이 살짝 뭐 좀 안 입고 와도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거가 원만한 대인관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좀 리드해 간다고 하면 리더십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그것이 뭐 동아리에서라면 모둠에서 같이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모둠을 리드해 가면서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고방식이 필요한데 늘상 이제 엄마 아빠가 너 성적이 어떠네 이렇게만 묻는다면 이 아이에게 이 확산적 사고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 제 책을 이 명문대학교에서 학생부 대공개 같은 이런 책은 정말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역작입니다. 역작.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한번 보시고요. 보시고 아이들의 어떤 대입 준비를 그렇게 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입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력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교육 말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정말 개념서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활용해서 꼭 아이들의 대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